네, 지난 시간에는 투영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중심 투영과 정사 투영에 대해서 배웠고, 특히 이제 사진은 중심 투영을 통해서 취득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러한 사진, 즉 중심 투영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그 왜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배울 기복 변이입니다. 자, 기복 변이. 영어로는 릴리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했었죠. 기복 변이의 정의가 뭐냐? 지표면에 기복이 있을 경우, 기복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급격한 어떤 높이 변화를 얘기해요. 건물이나 나무나 뭐 산과 같이 높이 변화가 이렇게 위아래로 다양하게 발생한, 즉 높이에 대한 기복이 있을 때 연직으로 촬영하여도 축적은 동일하지 않으며 사진면에서 연직점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변이가 생기는데 이를 기복변이라고 한다. 어렵게 정의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연직점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진면에서 연직점이라는 거는 사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의 중심. 그래서 그 왼쪽 그림을 봤을 때 요 네모난 큰 직사각형이 사진 한 장이라고 했을 때 사진의 중심, 여기를 이제 연직점이라고 하고 이 연직점을 중심으로 생기는 방사상의 변이. 방사상의 변이라는 거는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어, 그 모든 방향에 대한 요런 방향을 이제 방사 방향이라고 하고 요런 방향으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변이가 생긴다. 그리고 이거를 기복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물과 사각형 모양과 원통 모두 어떤 높이 변화가 있는 물체들이에요. 객체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방사상의 변이가 생겼죠. 카메라의 중심을, 사진상의 중앙점을 중심으로 밑변이 더 중앙에 가깝고 윗변이 그 중앙에서 멀어지는, 즉 방사 방향의 변이가 다 발생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방사상의 변이, 카메라 중심에서부터 발생하는 이 방사상의 변이, 요거를 기복변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기복변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건물이에요. 보시면은 건물이 굉장히 옆면이 크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윗면이 요 밑에 있는 요 밑기둥, 밑부분으로 정확하게 가야 이게 정사투영이 되고 지도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건물이 옆면에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복변이를 보이는 건물이 있다 했을 때 이게 만약에 프레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일부라면 카메라 연직점, 사진의 중심은 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요런 방향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복변이의 방향과 크기를 통해서 이 전체 사진의 중앙점과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기복변이를 통해서. 그래서 기복변이가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이런 기복변이로 어떤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복변이가 왜 중요할까요? 우선은 단점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단점이 어떤 게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진을 보고 기복변이가 있을 때 어떤 단점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더 극단적으로 보여준 요 예시가 되겠고,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건물의 윗면이 되지만 사실은 실제 위치, 이 건물이 있어야 할 실제 위치는 이 건물의 가장 밑부분, 즉 이제 지면과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밑으로 지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밑부분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떼서 이 밑부분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뭐 지도와 똑같은 스케일 왜곡이 없는 그런 정사투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요 부분이죠. 옆면의 부분. 자, 오른쪽 영상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은 원래 위치대로 데리고 오긴 했지만, 문제는 이 옆면 때문에 원래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건물의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이 뭐 운 좋게도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겼으면 좋겠지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모양. 즉, 이 그 기복변이 때문에 이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된 정보는 이 사진, 단 사진 하나만, 이 사진 하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되겠고, 이러한 어떤 건물의 기복변이, 객체, 높이 변화가 있는 객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복변에 의해서 그 영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 이것을 바로 우리는 회색이라고 합니다. 기복변이 때문에 이러한 회색과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단점은 지도화를 위한 벡터 데이터 추출 시 왜곡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은 일반 영상, 오른쪽은 정사 영상이고요. 이러한 사진, 항공사진 측량 같은 걸 이용해서 수치지도 같은 걸 만든다고 그랬죠. 수치지도는 이제 벡터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고, 수치지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도로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왼쪽 일반 영상에서는 이 지역에서 존재하는 수치지도의 벡터 데이터와 이 사진상의 어떤 도로의 위치가 일치하지가 않죠. 특히 이런 부분. 굉장히 일치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복변이 때문이에요. 기복변이 때문에 요 지역, 요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은 뭐 모르긴 몰라도 높이가 다른 지역보다 뭐 높든지 낮든지 해서 잘 안 맞는 거죠. 이 실제 사진상의 위치와 이 도로의 위치가. 그래서 이런 그 기복변이가 발생하는 정사투영이 아닌 중심투영된 사진을 가지고 이런 벡터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추출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찍은 이런 사진을 정사 영상, 즉 정사 투영된 영상처럼 스케일 왜곡을 모두 없앤 지도와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위치 정보를 갖는 정사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벡터 데이터를 뭐 손으로 따든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다른 데이터와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야지 실제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이는 실제 위치와 동일한 정보를 정사 영상에서는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일반 사진에서는 이런 기복변이에 의해서 실제 위치와, 즉 지도상의 위치와 사진상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복변이가 무조건 안 좋냐, 단점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기복변이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이제 가장 유용한 게 단사진, 즉 사진 한 장에서 3차원 정보, 즉 높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요 그림을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그 객체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요 여기가 어떤 건물과 같은 3차원 높이 정보가 있는 객체가 여기 3차원 지표면상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높이를 h,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건물에 대한 높이가 h이고요. 그리고 이 h가 이제 요건 이제 음하 상태죠. 이렇게 음하의 평면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카메라 투영 중심점이 여기고, 투영 중심점에서 이제 사진의 거리를 f, 초점 거리라고 했었죠. 초점 거리라고 하고, 요 A라는 객체의 여기가 밑부분, 아까 H라고 표현한 요 객체의 사진상에서 가장 밑부분이 있는 것과 가장 윗부분이 있는 것과는 이제 거리, 기복변이죠. 그거를 델타 스몰 r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델타 H, 높이 H가 3차원상에서 대응되는 그 길이를 델타 r로 일단 대문자 r로 표현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F라는 애는 뭐냐? 초점거리라고 했죠.
투영 중심점, 렌즈와 그 사진상의 거리, 렌즈 사진까지의 거리, 바디까지의 거리 F를 초점 거리라고 했고, 대문자 H는 뭐냐? 요 길이를 H예요. H라고 할게요. H는 촬영 고도. 이 사진이 그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혹은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촬영이 되었느냐? 그거를 H, 투영 중심점, 카메라 렌즈와 지표면 사이의 그 수직 거리를 H라고 하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H를 대상물의 높이, 특히 이제 기복변이가 다 보이는 지표면 사진상에서 그 높이의 가장 아랫부분과 가장 윗부분까지의 거리, 델타가 다 보이는 어떤 관심 있는 대상물의 높이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델타 스몰 r은 기복변이의 길이예요. 기복변이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의. 그리고 요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여기 r. 요 주점. 그 n에서 p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은 주점에서 주점은 그냥 카메라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중심에서 대상물 꼭대기까지의 거리. 즉 카메라 가운데에서 그 대상물의 꼭대기가 보이는 사진상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r이라고 하고요. 델타 r, 대문자 r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길이죠. 사진상에서의 기복변이에 해당하는 실제 지표면에서의 거리를 델타 r이라고 합니다. 뭐 델타 r이라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h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거리 개념이라서 일단 델타 대문자 r도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각형 P 다시 A와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요 삼각형 PP 다시 A와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삼각형 PP 다시 A와 삼각형 OPN은 닮음이다. OPN이라는 거는 여기죠. OPN. 여기가 닮음. 그쵸? 여기 끼인 각의 각도가 같고 90도로 둘 다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이 닮음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델타 대문자 R 대 요거 대 H. H는 저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뭐 대 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요 R. 소문자 R 대 F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를 델타 대문자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델타 대문자 R은 H와 R의 곱을 F로 나눠준 것과 같다. 요걸 이제 1번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유도할 수 있는 식. 두 번째도 이제 닮음 꼴이 있는데 어떤 닮음이 있냐? 삼각형 OP-A와 삼각형 OP 소문자 A가 닮음이다. 무슨 얘기냐? 삼각형 OP-A 여기 요 부분과 다른 색으로 표현할까요? 잠시만요. 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은 닮음이다. 그쵸?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이 마주보는 끼인각이 같고, 그리고 요 각도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또 관계식을 얻을 수 있냐면, 요 델타 R, 델타 대문자 R 대 요 높이, 고도 H, 대문자 H는 마찬가지로 델타 스몰 r, 기복변이 대 초점거리 F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R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델타
R은 F가 분모고 분자는 대문자 A와 델타 소문자 R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2번. 자, 1번과 2번을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을 하면은 좌변 둘 다 대문자 델타 R이니까 요게 두 개가 같아지겠죠. 우변끼리 같아지겠죠. 둘 다 분모가 F니까 결과적으로 기복변이 소문자 델타 R은 H와 R 나누기 대문자 H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이 식을 봐볼게요. 이게 뭐냐? 이거 뭐였어요? 기복변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 H는 촬영 고도, 소문자 A는 우리가 궁금한 대상물의 높이값, 그리고 R은 여기 그림에서 그 주점으로부터 카메라 중심점으로부터 그 객체의 꼭대기까지의 거리를 아이고, 네, R이라고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R은 여기 있어요. 주점에서 카메라 중심에서 대상물 꼭대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H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H는 R분의 델타 R H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한번 봐볼게요. H는 촬영 코드를 알고 있고 우리가, 그리고 R, 우리가 관심 있는 객체와 사진의 중심을 알고 있으면 이 두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이 R을 기복변이의 길이를 그 R로 나눠준 것에 촬영 고도를 곱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그 높이값 H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기복변이와 사진의 중심점을 알고 있으면 그 객체의 높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촬영 고도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즉 사진 한 장으로도 어떤 객체에 대한 높이값을 알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음화, 즉 카메라 그 사진상에서 모두 다 뒤집힌 우리는 뭐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필름에서는 음화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음화에서 표현되는 어떤 비례식이었다면 이건 이제 양화죠. 지상의 좌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그에 대응되는 사진상의 면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요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H가 되겠네요. H. 똑같이 요 양화로 표현된 그런 조건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요거 거리가 델타 R이 되겠고, 요 전체가 R이 되겠고, 여기는 촬영 고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투영 중심점에서, 지표면까지 거리가 H가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될까? 요 길이. 사진과 카메라 중심까지의 거리, 초점거리 F가 되겠고,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요 길이가 사진상에서 기복변이 거리에 해당되는 실제 지표면의 거리가 델타 대문자 R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음화에서는 직접 이거를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높이값을 구하는 것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양화인 경우에도 똑같이 어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잘 유도가 되어야 되겠죠. 네, 요걸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한 게 결과적으로 단사진에서 높이 정보를 얻는 방법을 같이 공부했었죠. 지금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어 보여요. 이런 걸 했을 때. 일단 높이 정보를 제가 예전에도 구할 수는 있어요. 단사진에서도 구할 수는 있는데 많이 뭐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제약이 많다고 했죠. 이거 봤을 때 어떤 제약이 있어 보여요? 건물 객체의 높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요런 H, 요런 건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사진상에서
이게 다 보여야 되죠. 다 보여야 되는 게 뭐냐? 상층부와 하층부가 다 보여야 돼요. 객체, 우리가 궁금한 객체, 높이를 알고자 하는 객체의 하부, 시작점과 끝점이 모두 보여야 되죠. 사진상에서. 이렇게 해야지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뭐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건물의 그림자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이 어떤 객체의 윗부분과 밑부분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단사진으로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높이를 구할 수가 없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동화가 어렵다. 이게 어떤 한시를 사진 측량으로 딱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건물들에 대한 높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건물의 가장 최단부와 최상부를 내가 클릭을 해주고 그거를 길이를 통해서 이 건물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눈으로는 사람은 이 건물이 실제 그림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네, 사람은 이제 이 건물의 하단부와 상층부가 어딘지 눈으로 파악을 해서 딱딱 찍어줄 수가 있는데, 이걸 컴퓨터한테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컴퓨터는 이게 건물의 가장 밑부분인지 윗부분인지를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동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수직 사진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수직 사진이라는 가정. 무슨 말이냐? 색깔이 많이 필요한데 아주. 자, 수직 사진이라는 거는 이제 지표면과 이렇게 사진이 수직으로 촬영이 된 거죠. 이러한 수직 사진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이 지복 변이를 가지고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수직 사진이 아닌 경우, 이게 뭐 이렇게 수평이 아니다. 요 지표면과 사진이 이렇게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높이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직 수직 사진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 내가 직접 객체의 상하부를 모두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유도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 이 사진의 가장 가운데점, 중심점, 주점을 알고 있어야 주점의 위치를 알고 이 주점과 내가 알고자 하는 객체의 어떤 상층부까지의 거리 스몰 r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이 사각통의 기복 변이, 즉 하층부에서 상층부까지의 거리 델타 r의 길이도 알아야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을 통해서 촬영 고도도 알아야 이러한 식을 통해서 이 사각통의 실제 높이 h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